복음 통일을 위한 남북 소통 프로젝트 오 자유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MC 송건호입니다. 오늘도 통일 선교사 탈북민 가족들과 남한 가족 여러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소개해드릴 분이 계시죠. 탈북 가족의 새 얼굴 우리 이위성 씨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010년 12살에 탈북해서 지금 10년 좀 넘게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흔히 저를 소개할 때는 북한 이탈 주민 이위성이자 연극배우 차위성으로 소개하고는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극배우 잘생기셨다. 배우라 그러죠.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죠? 딱 보는 순간 뭐 저희 한 20대를 보는 것 같아요.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아니 어떤 작품에 출연하셨어요? 올해 이제 연극 위주로 좀 많이 했는데 12월에 일본에 이제 한일 연극제라고 오사카 연극제가 있었어요. 그걸 마지막으로 작품을 했었고 주로 또 북한 관련 작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엄마가 진짜 미워 죽겠는데 또 엄마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난 게 좋기도 해. 위성 씨와 더 많은 이야기는 나누고 싶지만 잠시 뒤로 궁금해요. 미뤄두고 궁금해요. 자, 오늘 이야기 주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남북 극장! 이렇게 추운 거야. 오늘만이 아주 그냥 바람이 맵짜게 부는구만, 맵짜게. 그러니까 장난 아니야. 아주 그냥 설레이는데 이런 날은 따끈한 아랫목에서 고소한 가마치를 뜯어야 되는데 가마치야! 좋다. 근데 말이야, 북에서 온 친구가 그러는데 남한에서 이 정도 추위는 애교래, 애교. 애교? 북한의 추위는 그냥 어마무시하대, 어마무시해. 아니 이 정도 추위가 애교면 북한의 추위는 완전 궁금한데? 궁금하지?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남북 겨울에서 살아남기 빠밤. 야, 들었다 놨다 하시네. 빠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숨어있던 북한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과연 어떤 말이 있었는지 우리 주옥 씨가 한번 설명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맵자다, 날씨가 맵자다라고 했는데 매섭다, 막 독하다, 막 사납다 라는 뜻이고 다른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맵잔 여성 해서 시크하고 아주 멋지고 카리스마 있을 때 맵잔데? 센 여자, 센 여자. 걸크러쉬, 걸크러쉬. 네, 맞아요. 바지에 주름이 쫙 써서 맵짝에 주름을 새겼다. 네. 맵짠 남자들 맵잔 남자도 있어요. 네. 그럼 북에서는 맵짠 남자들 어떻게 인기 있습니까? 맵짠 인기 남자들. 있죠. 네. 되게 나쁜 남자. 남한이나 북한이나 나쁜 남자 누구나면 그 나쁜 남자가 되게 착해요. 아니야. 너무 착해. 괜찮아. 너무 착해. 맵짜고 너무 착해. 다리가 짧아서 너무 착해. 짜기만 하고 맵질 않아. 아니, 그럼 우리 소연 씨, 그럼 그 가마치? 아까 가마치 들었잖아요. 가마치는 뭔가요? 이게 가마치가 정말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먹었던 건데 그게 제 목숨을 어떻게 보면 유지했었던 정말요? 네,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누룽지라고. 누룽지! 네. 나는 그 통닭인 줄 알았어. 나도. 치킨. 가마치도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밥을 딱 한 다음에 바로 뚜껑을 열어서 좀 바삭바삭 등기를 다 날린 다음에 거기에 끝에서 기름 한 바퀴를 쫙 둘러요. 그리고 설탕을 쫙 뿌리면요. 끝에서 바삭바삭 튀어오르면서 엄청 맛있어요. 이거는 엘리트 집안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꿈도 못 꿔요, 이거. 네. 오늘 주제는요, 남북 겨울에서 살아남기입니다. 북한의 추위는 얼마나 혹독한지 또 겨울 문화는 어떤 게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남북 극장에서 한번 보여주셨듯이 이 정도 추위는 북한에 비하면 애교다라고 했는데 과연 북한 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가 추위라고 가면 철새도 얼어 죽는다. 추위라고 가면 철새도 얼어 죽는다. 말만 들어보셨죠? 저희는 아침에 문을 열면 앞에 새가 날아가다가 죽은 얼어 죽은 게 있어요. 야, 세상에. 와, 얼마나 추워. 와, 말이 돼요. 영하 40도. 그게 뭐 가장 기본이고요. 이거 마후라를 안 하면 귀에서 물집 잡히는 거는 한 30분이면 엥 하고 잡혀요. 그 정도. 그래서 네, 물집 잡혀서 또 물집 잡혔다 하면은 팥으로 비비라고 하거든요. 파스요? 네네, 팥. 아, 우리 잘못 알았어. 네. 파스로. 네. 파스로. 네. 양말을 3겹 이상 안 신으면 신발 벗을 때 살가죽이 같이 벗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이야?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이거는 정말이야. 정말이에요. 이건 정말이에요. 근데 약간 좋은 점도 있었는데 주로 겨울은 돼지 잡는 계절이거든요. 냉장고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돼지를 잡아서 소분해서 판매해야 되는데 겨울에는 뭐 밖이 그냥 자연 냉장고니까 밖에다 내다 놓고 다 분해해서 팔고 또 저희 어릴 때는 추우니까 컵에 사카린 풀고 설탕 딱 풀고 얼음 과자. 색소 푼 다음에 젓가락 딱 얹어서 밤새 갖다 넣으면 얼음 과자가 돼요. 맞아요. 자연 냉동실. 네. 아이스크림이 되는군요. 아침마다 그거 이렇게 먹어요. 네, 맞습니다. 네. 북한에서 실제로 저희도 샛별이다 보니까 굉장히 추워요. 영하 3, 40도로 내려가긴 하거든요. 거의 영하 3, 40도. 와. 근데 이게 손발이 얼지 않는 게 비정상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또 어렸을 때다 보니까 막 길을 걸어가다가 전봇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궁금하니까 이제 서리가 쫙 끼었는데 혓바닥을 갖다 이렇게 댔거든요. 혓바닥을 갖다 댔는데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면 상처고. 떨어지게 않으니까 막 눈물 나지. 이거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져가지고 팡팡 울고 당황스럽지. 빨래를 했는데 그 빨래가 이렇게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막대기처럼 얼음이 이렇게 져요. 네, 그대로. 소변을 보잖아요. 바로 얼음이 돼요. 그래서 진짜 오바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에는 거드름이 위에서부터 거드름이 아니고 밑에서부터 거드름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거꾸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그죠? 이렇게 하면 거꾸로 올라와.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어렸을 때 그렇게 추우면 손이나 얼굴에 다 트잖아요. 맞아, 이렇게 맞아. 막 거짓- 갈라지고 맞아. 피나고. 그러면 혹시 뭐 이렇게 크림이라든지 맞아. 이런 거 없었는지. 크림은 없고 북한식 민간요법이라고 제일 많이 전수되는 게 본인 소변에 씻어라. 맞아. 네. 그 독을 해도 그게 그냥 겨울이면 다 엄마들이 소변에 씻으면 서너 번만 씻으면 보드러워져요. 진짜? 그리고 돼지기름 발라주고. 예. 아니 근데 평양은 다른 지역에 비하면 따뜻한 남쪽 나라 아닐까요? 우리 평양 여자 한수혜 씨, 네 겨울나기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얘기하기가 좀 민망하실 것 같아요. 아니 평양도 엄청 추웠거든요. 근데 이분들 앞에서 얘기했다가 그냥 바로 싸대기 맞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평양에서는 가장 추울 때가 영하 몇 도까지 내려가요? 영하 그 체감상으로 한 20도까지 차이가 많이 나네. 애교죠. 40, 30, 20. 근데 이제 북한 그 평양도 이제 말 못할 고민이 있는 게 뭐 지방은 그래도 불이라도 나무를 열심히 떼서 집을 따뜻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평양 다 아파트다 보니까 난방이 해결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제 땡땡 오른 집안에서 그냥 오돌오돌 추운 거여서 추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장통이 있잖아요. 장통? 그 물 넣는 그 이제 이런 물론. 통. 네네네네. 예, 그러니까 그 빵 뭐라고 하죠? 이거 장통 몰라요? 뭐좀 보면 내 까고야. 답답해. 아니 이거 남북극장 다시 열나요. 장통 모릅니까? 뒷사람 통. 아니 그 이제 술이랑 이렇게 넣는 이렇게 빵깡. 아니 왜 모르겠어요? 아니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남북과의 차이예요. 우리는 못 알아들어. 거기에다가 열심히 해주시는데. 거기다 따뜻한 물을 넣어가지고 마개를 꽉 막아서 그거를 안고 잤어요. 추우니까 이불 밑에서. 근데 그거 조금이라도 삐끗해서 그 물 새잖아요. 그러면 난리 나거든요. 아니 근데 거기 평양이지만 북한이 그래도 석탄 이렇게 많이 캐졌으니까 연탄 이런 것도 있지 않았어요? 원래 연탄을 북한 아파트에서 떼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굴뚝 나와서 이제 연기가 나면 그 하얀 아파트들이 다 그 그을음 생기지 않습니까? 그 지나가다가 또 그
그 사람이 보고 가슴 아파한대요. 이게 외신이 와서 찍었을 때 시커멓게 연기가 나가면 안 좋다 하니까. 보여줘야 되니까 하지도 못하게 하는 아니 거구나. 그러면 아파트니까 보일러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온수 또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런 게 아예 시설이 안 돼 있는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리려면 일단 전기가 24시간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온수가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고 물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고 그리고 이게 지금 뭐 10년, 20년 일이 아니다 보니까 안에 간이 다 녹슬었어요. 물을 한번 주자고 해도 간이 다 터져가지고 내 집까지 안 올라. 양수기 널려도. 와. 네, 평양도 되게 고생하면서 살았어요, 얘들. 아니, 평양 살고 싶었거든요, 평소에. 안 가고 싶어요. 네. 아, 난 궁금한 게 또 위성 씨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 탈북했잖아요. 어린 시절은 더 추웠을 것 같아. 느낌이 가장 추웠던 기억이 있다면. 일단 오늘 아침 기준으로 평양은 한 영하 9도에서 10도 정도 합니다. 따뜻한 거네요. 네. 따뜻한 네. 거예요, 그죠? 지금 제가 살던 회사는 지금 한 영하 20도 좀 넘는데 지금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정도예요. 이제 영하 20도면. 네. 저는 좀 이렇게 추위는 다 똑같이 느끼지만 좀 부끄러웠던 게 이렇게 막 재밌는 얘기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울을 준비할게요. 울 준비도 아니고 좀 더러운 얘기라서 예. 지금 북한은 다 양변기가 아니라 야외에서 변소가 다 준비되어 있다 보니까 푸세식 화장실이죠. 응가를 보면 응가가 아까 고드름처럼 그 얼어버리죠. 백두산보다 높아. 180도 뒤집어 놓으면 고드름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좋은 게 뭐냐면 오늘 이거 먹었던 거 나왔네. 어제 먹었던 거. 내 변 색깔이 이렇구나.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또 그거를 다 얼면은 또 캐서 가져가야지. 또 챙겨와야 돼요. 만약에 밖에서 보면. 가져가야 돼요. 네. 가져가야 돼요? 네. 일단은 학교에서 인분을 가져오라는 어떤 학교 측의 요구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챙겨와야 돼요. 어른 똥을 깨서. 그래서 똥도둑도 있습니다. 똥도둑도 있습니다. 똥 판매도 있고. 야, 이게 예의가 벗어나면은 갑자기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남북 겨울나기잖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걸 여쭤봐야 되는데 정말 땔감도 구하기 어렵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북한에서는 과연 어떠한 난방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래, 해야 되니까. 예. 땔감이 제일 중요하고요. 뭐 탄이 있으면 구멍탄을 하지만 저희는 주로 진짜 손가락만한 나무를 가려고 해도 2-3시간씩 걸어가서 나무 한두 단 해가지고 또 2-3시간을 걸어오는데 그래서 땔감 값이 더 비쌌어요. 그래서 사람이 옥수수밥을 먹는데 아궁이는 이 팝을 먹는다. 장마당에서 그렇게 하고요. 학교를 가지 않고 애들은 기본적으로 겨울엔 산에 가서 나무 3단 정도를 해와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단은 우리 집 아궁이에 넣어야 되고 한 단은 시장에다가 팔아서 그날 쌀을 바꿔야 되고요. 한 단은 학교에 바쳐야 돼요. 학교를 안 갔으니까. 아니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그 뭐 석탄하고 뭐 이런 걸 받아갖고 왔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죠. 그때 얼마나 궁시렁궁시렁된지 몰라.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되냐 막 이랬는데. 아니요, 학교에 화목동원이 엄청 많아요. 겨울에는 화목동원에서 그걸로 외워버려 하거든요. 아 그걸로 외워버려. 그럼요. 와 진짜. 장작을 2-3시간 걸린다고 했던 이유가 나무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가까운 산에 나무가 없다 보니까 2-3시간씩 걸어가서 장작 해오고 지금 하려면 더 깊은 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장작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들고 오는 것도 무거운데 문제는 위에는 이미 다 캐갔어요. 그래서 땅을 또 파야 되는 거예요? 땅을 파서 근데 겨울에 땅 파보시면 아실 거예요. 안 얼마나 들어가죠. 안 파지는지. 네. 깡깡 어른 땅을. 어떻게 파? 그것도 더 어렸을 텐데. 그쵸. 뭐 악으로 깡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북한은 12살이라고 봐주지 않아요. 근데 이게 너무 어린 아이들이 그런 뭐 장비도 없이 노동 현장에 가는 거잖아요. 네. 뭐 다치거나 잘못되는 경우들도 당연히 있죠. 저도 그 겨울철에 특히 산에 보면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눈이 엄청 쌓여 있어요. 근데 헛디뎠거든요. 잘못 헛디뎌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찢어졌어요. 근데 지금도 그 상처가 2개나 이제 다리에 있는데 그렇게 굴러 떨어져도 누군가 사람이 없다 보니까 혼자서 또 다시 올라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또 내려와야 돼요. 네, 그냥 내 상처는 그냥 내가 다 알아서 해결을 하고 그거를 뭐 운다고 해서 누가 봐주는 사람도 없고, 네, 그랬던 거. 같은 입장이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사실 몸이 추운 거는 또 이렇게 어떻게 지나갑니다. 왜냐면 그냥 힘든 거니까. 근데 마음이 추우면 정말 외롭고 힘들어요. 예. 그래서 올 겨울에 우리가 이 가진 사랑, 이웃에게 잘 흘려보내는 통일 가족이 다 되셨으면 그러게요.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새 가족이시죠. 우리 이위성 씨의 탈북과 신앙 이야기를 들어볼 드디어 듣나요? 차례입니다. 아까 12살에 탈북을 했다고 진짜 어린 나이에 탈북하셨는데 그 소년에게 어린 소년에게 탈북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사실 좀 거창한 목적을 가지고 하진 않았습니다. 예, 먼저 탈북하신 아버지가 계셔서 그냥 12살이 아버지 따라 아버지 보고 싶어서 그래서 강을 건넜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네네. 와. 아니 생각해보면 12살이면 이제 제 아들 또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그쵸, 그쵸, 거예요, 그쵸. 사실. 그런데 이렇게 건너 오셔서 아버지를 만나셨나요? 그쵸, 만나야죠. 그쵸, 만나야죠. 탈북하자마자 강을 건너자마자 아버지가 당연히 계셨고 한 5일 정도 함께 했었던 것 같습니다. 5일 잠깐 함께 하고 아버지는 한국행으로 먼저 출발하셨고 워낙 탈북이 위험하다 보니까 같이 잘못될 수 있어서 그 부분에서 먼저 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동업하시던 분 집에서 한 6개월 동안 숨어서 숨어서 살아서 지냈었죠. 같이 간 게 아니었구나. 그러게요. 한국에 와서 저는 좀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제 삶이 달라질 줄 알았지만 오히려 방금 앞서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몸이 힘든 건 괜찮았어요. 탈북 그 과정과 경로가. 근데 오히려 저는 한국에 와서 정신적으로 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게 좀. 도착하니까 네네. 아버지의 새로운 가정이 아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그 가정 안에서 뭐 새엄마가 저한테 뭐 막대하거나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제가 사이도 좋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 부르면서. 근데 한 번도 엄마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엄마는 하나여야 되는데 근데 그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또 그 안에서 저의 다름으로 인해서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을 당했었고 학교에서요? 네, 많이 맞았어요. 왜? 북한에서 맞았던 것보다 더 맞은 것 같아요.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이제 근원이죠. 문제의 근원이었지만 뭐 지금 생각해보면 크게 그렇게 그 친구들을 나쁘다 생각하진 않지만 당시에는 괴로웠었죠. 굉장히 괴롭지. 외로운 나날들이었어요. 네. 아빠를 보고 싶어서 탈북을 했는데 그치. 근데 아빠가 먼저 가셨고 중국에서 6개월 동안 또 혼자 있다가 숨어서. 숨어 있다가 대한민국에 오게 됐는데 그럼 지금은 어떻게 아버지와 함께 잘 지내고 계시나요? 어떻습니까? 2011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아버지가 2015년에 돌아가셨어요. 아 그래요? 아. 네. 그래서 한 4년 정도 같이 살았죠. 네. 그렇습니다. 속상한 부분은 같이 찍은 제대로 된 사진이 없다라는 거. 네. 아버지는 어디가 아프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 마지막 기억은 그 와중에 배달 일을 하셨어요. 택배 일을.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방학에 아버지 일 도와드리려고 했었는데 딱 하루 나가고 그 다음날 피곤한 거예요. 힘들죠. 어린 친구.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잤어요. 근데 그게 거의 마지막 사건 같은 그게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로서 미안한 마음. 네. 새어머니하고는 이제 자연히 멀어지게 됐어요. 네,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네. 아니 그런 와중에 가족을 찾으셨다는 소식을. 진짜요? 아, 예. 와. 외가 쪽 왜가요? 이제 할머니랑 이모를 만나게 된 지 이제 한 2달? 네. 이제 2달? 네. 아, 그럼 그분들도 탈북을 하신 거예요? 할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0년 됐는데 네. 그동안 이제 저를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찾고 싶다 이랬지만 사실 모든 탈북민들이 다 그렇듯 그렇죠. 한국 생활에 여유롭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생각만 하고 계시다가 우연히 제가 유튜브 방송에 나온 걸 보시고 오, 대박. 다시 만난 게 지금 21년 만이에요. 그러니까, 와, 대박이다, 진짜. 얼굴이 기억이 나요? 할머니의 얼굴이? 옛날에? 아니요. 전혀. 엄마 얼굴도 사실 아예 기억이 안 나거든요. 엄마는 못 찾았어요 아직? 어머니는 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랬구나. 네. 그래서 외가랑 자연스럽게 끊긴 게 벌써 21년인데 제 평생의 꿈이라고 할까요? 그게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였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엄마를 평생 그리워했지만 꿈에 나타나도 제가 못 알아보는 거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 그만큼 많이 그리워했는데 할머니 만나고 나서 내 이름이 생긴 이후부터 시작해서 엄마 생일은 언제인지, 언제 돌아가셨는지 그런 걸 다 듣게 된 거예요. 참 그래서 요즘은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은 또 할머니 나날을. 보면은 엄마 얼굴도 보는 것 같고. 제가 그랬어요. 엄마가 생각보다 안 이쁜 것 같다고? 엄마가 생각보다 안 이쁜 것 같다고? 왜냐면, 너무 MG다워. 감성 파괴다 감성 파괴. 왜냐면 우리 엄마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일 거야. 아, 이렇게 상상으로 했던. 네. 미성 씨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배우라는 꿈을 키우셨잖아요. 어떻게 그런 꿈을 갖게 되신 거예요? 꿈은 더 전에 이제 오래된 꿈이었는데 저의 초등학교 생활이나 중학교 생활에 있어서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꿈이라고 하면 먹고 살 기술을 배우자 이런 게 꿈이었지 안 되겠다. 그때가 고2 말이었거든요. 내가 여기서 정말 시작을 안 하면 이 꿈은 꿈으로만 남아있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알바하면서 연기학원 등록하고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온 것 같습니다. 열정이 있어. 대단하다, 네. 감사합니다. 삭제 안 쓰시잖아요. 네, 안 써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북한 말이 없어요. 네네네. 나는 오히려 해외에서 오신 분 같아. 영어권에서.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배우 생활하실 때도 이렇게 거리낌이 없을 것 같아. 이질감이라는 게 안 생기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왜요? 왜? 제가 초등학교를 포항에서 나오다 보니까 경상도 사투리가 있는데 또 북한 출신 자녀들만 다닐 수 있는 중고등학교가 있어요. 제가 거기를 6년 기숙사를 나왔는데 거기서 평안도 말 섞이고 양강도 말 섞이고 근데 저는 경상도 말 쓰고 그러면서 이제 연기를 시작하면서 내가 말을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정말 짬뽕 같은 말을 쓰다가 지금은 표준어를 구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자연스럽죠? 그죠? 네,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왜 한국 사람이 오냐? 들으면. 아니 알바를 하고 연기학원을 다니고 막 학교도 다니고 거기다가 또 어쨌건 학교 폭력에 또한 상처도 있으시고 이방인으로 또 사셔야 되고 막 저는 생각만 해도 너무 많은 외로움과 아픔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만난 하나님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는 시작 자체를 따지면 초등학교 때부터였어요. 네, 도착하니까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고 계셔서 그래서 저도 같이 따라 다녔는데 요즘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깊이 없는 믿음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을까? 라는 스스로 질문을 했을 때 신앙생활은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하지만 그 시작에 있어서는 애정 결핍 같은 거에서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을 받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두 손 모아 기도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되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위성 씨. 네. 기도 제목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웹드라마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웹드라마요? 네. 제목이 뭐예요? 꼬리표 그리고 쉼표. 꼬리표 그리고 쉼표. 나는- 어떤 의미예요? 잠깐만 살짝. 남북의 네. 사랑 이야기인데요. 네. 아무래도 혼자서 어떻게 보면 제가 해봤던 분야가 아니니까 네. 제작이라는 게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갖지 못한 능력을 통해 또 좀 잘 되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네. 요즘 두 손 모으고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 진짜. 그러니까. 예. 자, 우리 위성 씨 앞으로도 다양한 무대에서 자주 뵀으면 좋겠고요. 어떤 모습을 쓰실지 우리 하나님의 그 기대가 크고 아멘. 또 잘 또 사라져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컸다. 너무 멋있게 잘생기게 잘 컸어요. 네, 남북 소통 프로젝트 오 자유여 겨울에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매서운 강추위라도 이겨내야죠. 자, 그럼 북한에서 사용했던 나만의 방한용품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수혜 씨. 네, 저는 어머니가 학교 갈 때 항상 그 주먹만한 돌 있잖아요. 돌멩이. 네네. 그 돌멩이를 몇 개 주워다가 한 3-4개 주워다가 이제 2개씩 갈라서 동생이랑 저랑 주머니에 하나씩 핫팩이네. 핫팩처럼. 그렇게 이제 챙겨주셨었는데 그 돌이 이제 정말 온도 조절을 잘해야 되는 게 너무 뜨거우면 집지를 못해요. 그때 뭐든지 다 태워 먹어요. 막 이렇게 수건으로 싸잖아요. 수건이 다 녹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어머니가 계속 이렇게 불돌이라고 했었거든요. 예, 불돌 이렇게 돌리면서 따끈따끈하게 해가지고 이제 학교를 가져가서 학교 한 1수업, 2수업 이제 1교시, 2교시까지 끝나면 그게 차져요. 예, 바로 차지거든요. 얼음이네, 그때부터. 네, 얼음이야. 그러면 이제 네. 가방에다 넣고 그거 1-2시간 그거 버티겠다고 그렇게 해주셨었어요. 예. 혹시 뭐 또 다른 방한용품? 불돌 네. 얘기하셔서 그런데 네. 겨울에 제일 이용했던 건 도시락이거든요. 도시락. 아침에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면 따끈따끈한데 그거를 네네. 밥보자기 말아서 허리에 둘러요. 학교 가는 내내 등이 땀이 따뜻하게. 나거든요. 그리고 그걸 딱 해서 우린 지방이라 난로를 뗐기 때문에 바로 난로 위에 딱 올려 넣으면 수업하는 내내 김치와 밥이 익는 냄새가. 목사님도 예전에 우리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도 난로 위에 저도 경험이 나서 보온 도시락통. 저는 보온 도시락이요. 네. 우리랑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철벽 치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다 걸려요. 저도 어린 시절 조사하면 다 나와요. 진짜 그 도시락 난로 위에 올려놓으면은 그러니까 맨 밑에 올려놓으면 타. 맞아. 저 중간쯤 올려놓는 게 가장 따뜻하거든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예. 사실 뭐 겨울이면 우리들은 롱패딩이나 숏패딩 같은 거 입잖아요. 외투를 입는데 북한에서는 겨울이 되면 그 외투 어떤 옷들을 입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한 2010년을 전후로 그때 유행했던 건 빵동복. 빵동복이었어요. 여기로 약간 패딩 느낌으로 이렇게 봉긋봉긋하게 이렇게 다 묶어져 있는 그런 빵동복이었고 그 다음에 유행했던 게 기성잠바, 부장잠바라고 네 구스다운 느낌의 그게 있었어요. 요거랑 같이 또 유행했던 게 개털슈바라고 해서 안에 개털이 들어가 있는 군용. 진짜 개요? 네, 진짜 개. 따뜻해요? 따뜻해요. 이게 근데 비싼데 따뜻해요. 이거를 군 간부들. 보위부 안전부 간부들이 입는 건데 이거를 사회에서 좀 더 뻥튀기 해서 이렇게 좀 좋은 재료를 써서 다시 네.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휴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망토처럼 이렇게 덮어요. 그러니까 네. 팔이 없고 그냥 이렇게 휴바라는 예. 맞아요. 예. 망토 그래서 같은. 고등학교 이제 4, 5, 6학년 넘어갈 때 남학생들 중에 잘 사는 집 애들이 개털 슈바를 입고 특히 앞을 다 풀어야 돼요. 풀고 약간 이렇게 걸으면 네. 멋을 내면서 추워 죽겠는데 그걸 왜 푸냐?
그 친구가 제일 멋있는 친구. 평양에서는 개털 휴바는 전혀 촌스럽다고 안 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평양 스타일은 그거였어. 이제 한국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밍크털 그 패딩이 여기 그게 엄청난 인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 다 그 밍크털 입고 네. 평양에서 한번 크게 사고가 났었던 적이 있는데 네네. 그 대동경과 어디 옥류교 다리에서 네. 버스가 한 대가 이제 그 대동강으로 추락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버스에 탔던 사람들 싹 다 잠기는데 오리털이다 보니까 얘네 다 부력 때문에 뜬 거예요. 어머.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소문이 돌아가지고 오리털 구스다운 뭐 이런 게 엄청나대 이래가지고 완전 선풍을 일으켰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북한 이제 가네반이라고 해서 가네반이라고 이제 네. 그 수작업으로 만든 그 이제 동복이라 소못이라고 했는데 그 소못은 정말 신기하게 그 바늘 구멍으로 항서바람이 들어왔어요. 네. 이렇게 누볐는데 소물, 똥소물 갖다 누볐는데 그럼 빵빵한 동복이 되긴 하는데 그 바늘 구멍 사이로 이 바람이 싹 들어오는 게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아씨 패딩은 진짜 남조선 애들이 진짜 잘 만드네. 안 들어오니까. 바람이 안 들어오니까. 소연 씨는 어떤 뭐 옷이나 이렇게 방한용품? 아니 소연 씨가 오늘 패션 스타잖아요 원래. 네네네. 귀마개도 너무 깜찍하게. 아까 오실 때? 근데 북한에서는 어떤 그러니까. 옷 입으셨어요? 제가 정말 탈북하길 잘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뒤에서 듣고 있는데 너무하다 싶은 거예요. 지금 너 해도 너무해요. 지금 무슨 뭐 개털 뭐 패딩에다가 뭐 빵동복에다가 구경도 못 해봤어요. 야. 그럼 어떤? 저희 동네는 촌동네여서인지 그러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냥 솜 있잖아요. 똥솜. 똥솜이 엄청 무거워요. 그렇죠. 그걸로 안에다 넣은 그 동복이 있어요. 그거를 입으면 정말 몇 킬로를 나를 갖다가 눌러넣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거를 입고 다녔지 이런 건 구경도 못 해봤고요. 어느 날 장마당을 딱 나갔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사람을 봤어요. 갑자기 이제 달린 패딩 있잖아요. 달린 패딩? 달린 패딩. 긴 패딩. 야, 우리 북한말 진짜 많이 듣죠? 달린 패딩. 네, 달린 패딩을 입고 누군가가 여자가 걸어가는데 정말 신을 보는 줄 알았어요. 외계인을 보는 줄 알았어요. 너무 매짰고 세상에 이런 옷도 있나? 이런 옷을 입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 살지? 막 그런 부러움과 근데 그 패딩도 두껍지도 않아요. 얇아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유롭게 맞아요. 춥지도 않은 듯이. 네. 알고 보니까 네네. 교포더라고요. 교포. 교포가? 째포? 네, 째포. 제일동포. 째포는 뭐야? 제일동포. 찌려서. 네. 겨울이 너무 춥긴 하지만 네. 다들 그러시겠지만 유독 저는 더 좋은 이유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음식들 호호 불어가면서 네, 가마치 우유 드디어 먹는 나왔습니다. 붕어빵 겨울의 별미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북한에서는 그런 평양이나 가야 이런 겨울 간식들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 맞아요. 네. 제가 아까 전에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해봤는데, 저한테 거의 무슨, 뭐, 시위하듯이 완전 다 들고 이러더라고요. 너희만 먹었어! 막 이러면서. 아니, 뭘 드셨길래? 아니, 군고구마 먹은 거밖에 없거든요. 아니, 저는 딱 한 번 먹어봤는데 우리 동네에서 고구마 먹은 사람이 저 혼자였어요. 양강동 고구마가 안 나와서 먹어본 적이 없는데 평양 그 배경으로 나오는 드라마 막 안녕하세요 따뜻한 우리 집 이런 거 보면은 평양 사람들은 따뜻한 군고구마 부스에서 고구마를 사 먹는 거야. 단 한 번도 먹어보고 이제는 누렸다잖아요. 아니, 군 고구마 파는 그 이제 부스들이 이제 평양시에 몇 군데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개인 장사가 아니고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 선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싼 가격에 팔기는 하는데, 사 먹을 사람이 정말 딱 한정되어 있어요. 팔 양이 이제 정해져 있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군고구마 한 번 이제 구워 나오는 게 한 20분, 예, 15분, 20분 걸리거든요. 이 15분, 20분 동안 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근데 한 번에 나오는 양이 있는데 그거 다 팔면 딱 내 앞에서 끊기면 또 20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루 종일 서가지고 항상 그 군고구마 그 매대 줄 앞에는 사람이 아주 땡줄로 쫙 발 동동동동 그러면서 그거 하나 먹겠다고. 그런 고민이 있었다고. 그런 고민이 있었다고. 그래도 나도 먹고 싶다고. 그거 막 1시간, 2시간 기다려서 겨우 한 봉지를 살 수 있는데 그걸 또 이제 되돌려 파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줄 맨날 하루 종일 그거 줄 서가지고. 평양은 군고구마면 시골 출신의 시골이라뇨? 세보는 시골이에요 지금? 감자. 네, 감자. 대용당 감자. 감자, 강냉이, 옥수수, 그렇죠. 그다음 콩. 그럼요. 네. 그래서 밥할 때 잉거렁이가 나오거든요. 잉그렁이 또 뭐예요? 잉걸불. 잉걸불이 뭐예요? 불을 장작을 지피면 불이 살짝 꺼지기 전에 숯불이 전에 숯불이랑 네.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해? 밑에 감자를 넣으면 엄청 맛있게 익어요. 겉은 살짝 타고 캠핑 갈 때 고구마 그거 호일에 싼 거. 네. 여기에 달걀을 사서 달걀에 신문을 물에 적셔요. 그리고 그거를 달걀에 한 4-5겹 감아요. 그리고 그걸 같이 넣으면 뻥뻥 터지면서 군 계란이 되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별미다 별미. 평양에 산 사람들이 진짜 신기하게 저만 그런지 모르는데 감자, 옥수수 이런 거 잘 안 먹어요. 말 잘해요. 네. 아니 못 먹어봤다고. 밥만 먹고 살았어요. 아, 이렇게 같은 북한에서도 이렇게 지역 차이가 어마무시하니까. 미석 씨는 뭐 먹었어요 겨울에? 지금 다 이렇게 얘기해. 저는 그냥 있는 거 주워 먹었던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 갑자기. 고구마도 그렇고 감자도 그렇고 디저트 느낌으로 이야기하시는데 네. 저는 그냥 주식으로 그냥 먹어서 아직도 한국에 와서 디저트라는 개념의 어떤 그 저한테 음식 문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밥 다 식사처럼 저한테 접근해 있지. 그래서 밥 먹은 다음에 빵 먹는다고? 밥 먹은 다음에 고구마 감자 먹는다고? 그거 그냥 밥 아닌가? 네. 그거 밥 아닌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한국에 딱 오셔가지고 그 겨울 음식을 드셨을 때 진짜 충격을 받을 만큼 너무 맛있었거나 너무 신기했던 거 있으셨어요? 음식이 많으니까 한국에는. 호떡 같은 거 있잖아요. 호떡 같은 거. 북한은 없어요? 없죠. 없고 그리고 일단은 달면 귀해요. 맞아요. 밀가루가 귀해요. 그리고 기름에 튀겼으면 덕이에요. 귀한 게 다 모여있는. 튀김 요리가 없겠네. 그러면. 그 튀김도 기름을 쓰면 그걸 재활용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네. 다 모아뒀다가 돼지 잡으면 돼지 기름 얼려가지고 그거 이제 반찬 야채 볶아 먹고. 맞아요. 네. 전 한국 오자마자 이런 음식이잖아. 과일을 겨울에 제일 많이 먹었어요. 맞아. 딸기를 겨울에 먹을 수 있어서. 귤을 오자마자 한 30박스는 사 먹은 거 이야. 같아요. 그래. 저희 오빠랑 저랑 귤을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먹어본 적이 없는데 여기 싼 거예요. 그래서 겨울 내내 온 지 얼마도 안 됐으니까 할 것도 없잖아요. 하루 종일 귤 까먹어서 남한 드라마 다 돌려보고 그거를 겨울 내내 했어요. 저는 그 딸기 있잖아요. 옛날 옛적에 우리 할머니가 이제 그 옛 이야기를 해줄 때마다 악덕한 우붓 엄마가 항상 딸한테 겨울 엄동설안에 나가서 딸기 구해오라고 하는 그런 우붓 엄마가 살았다고 항상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딸기를 못 먹는 줄 알았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이만한 주먹만한 딸기 겨울에 그것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는 그런 민족은 먹는 거에 있어서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전 그걸 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하신 뭐 이만한 딸기 뭐 이런 것들 옛날에 없었어요. 맞아. 근데 우리가 부흥이 되고 이러면서 맞아. 정말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마음껏 뭐 귤 30박스, 50박스 전혀 무리 없이 드실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게. 그래서 이게 맞아. 북한도 서둘러서 아멘. 그런 이제 복음이 빨리 선포가 돼가지고 그곳에서 지금 먹는 거 걱정하시잖아요. 이렇게 그 걱정 없이 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아멘. 이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얼마 전인가도 그렇지만 매년 그죠? 구세군 그 자선 냄비 같은 것들이 이렇게 계속 맞아요. 나오면서 모금 활동을 하지만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모금하는 게 또 어렵긴 하긴 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 않아요? 지난해 보시죠? 네, 보신 적 봐요. 있으시죠? 딸랑딸랑. 네, 어떠셨어요? 그런 걸 이렇게 보면? 되게 훈훈하고 네, 이게 네. 사람 사는 세상이지 아직까지도 사람이 살만한 게 있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래서 혹시나 북한에는 또 어떤 그런 겨울 문화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지. 우리는 이제 누굴 돕자고 아까 말씀드린 구세군 냄비 연탄봉사도 같은 하고 그죠, 구세군 연탄봉 자수남배도 있는데. 있고. 무슨 연말 겨울 문화는 네. 있는데 되게 시끌벅적한데 여기랑 성격이 좀 다른 게 맞아요. 왜냐하면 12월 24일은 뭐 김정숙의 생일이다, 김정일이 뭐 최고사령관 추대 이런저런 일로 엄청 번쩍번쩍 하는데 네네. 성격이 달라요. 그러면서 엄청 충성 행사에 동원돼요. 충성의 노래 모임. 네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네. 틀이나 캐롤이나 있을까요? 북에? 뭐 산타 산타 할아버지요? 내가 좀 얘기 좀 할게요. 산타 할아버지요? 내가 좀 얘기 좀 할게요. 오늘 맘 잡고 나오셨어요, 다들. 이제 산타 얘기할게요. 내 전 세계 모든 어린이들이 다 받는다는 그 산타 할아버지 선물 저희만 못 받았어요, 일단. 예. 그리고 산타가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해외를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더운 나라 아닙니까? 그쵸. 그 더운 나라에 12월 24일 되니까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면서 거리를 아주 불빛으로 쫙 만들어 놓고 메리 크리스마스 야 얘들아 크리스마스 이브에서 오빠 크리스마스 일부는 언제입니까? 오빠 크리스마스 일부는 언제입니까? 1분은 언제입니까? 문화를 아예 몰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야 너희 크리스마스 몰라? 산타 할아버지 몰라? 모릅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뭡니까? 그랬더니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줬네요. 할아버지가 선물 왜 줘요? 할아버지가 선물 왜 줘요? 왜안 할아버지. 너희 산타 할아버지. 그때 알게 됐거든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즐기는 이 축제를 우리만 못 즐겼구나. 그때 우리 손가락 호호 부르가면서 어머니 김종수 이딴 노래 부르고 앉아 있었으니까. 맞아. 네. 유성 씨는 어떠셨어요? 크리스마스 한국에서. 아, 정말 내가 북한 사람이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왜요? 일단은 트리는 산에 가서 해야 될 나무예요. 뗄감이에요. 그렇지. 그 생각 자체가 이렇게 달라. 이야기하기 맞지 모르겠지만 그 루돌프는 네. 나무하다가 발견되면 잡아야 될 거예요. 잡아먹어야지. 그래서 로또지. 내가 정말 북한 사람이 맞구나. 완전 그게 생존의 이야기네요. 예, 트리 캐롤 뭐 아무도. 예. 저는 겨울 교회 문화도 생각나는데 겨울에 그 부흥회 막 이제 하나가 모여가지고 그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방석 깔고 사경이 많이 했잖아요. 기도하고 밤새고. 찬양하고. 기억이 나요. 지금은 아닌데 네. 우리 어른들은 이런 겨울에 네. 저희 아버지도 그랬지만 겨울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목사님도 가시지 않으셨어요? 많이 갔잖아요. 나무 기둥 저도 잡고 저도 갔었거든요. 저희 끝나고 민증 교환을 좀 아껴주세요. 네네. 그래서 막 그 나무 뿌리 막 뽑고 맞아, 기도하고 맞아. 막 기도하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 좀 마음 아픈 거는 교회의 그런 어떤 우리 아름다웠던 교회 문화 새벽송 맞아. 막 맞아. 24일이면 모여가지고 막 올라이트 막 하고 막 맞아. 그런 게 너무 사라지는 게 사실 없어졌어. 너무 좀 안타깝기는 해요. 맞습니다. 그렇게 그래야 70년대, 80년대였던 것 같아요. 그 정말 혹독하게 신앙 훈련을 했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계셨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아쉬운 게 지금은 너무 그냥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을 빨리 버리고 정말 다시 뜨거운 그런 부흥의 신앙을 가져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이제 뜨겁게 이 겨울을 한번 달궈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추운 겨울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뭐가 있을까요? 사실 그 겨울은 누구나 다 춥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겨울만 되면은 누구를 돕자. 뭐 자선 냄비도 겨울에 있고 하는데 무엇보다 우리 이웃들을 좀 잘 돌보는 그런 그쵸. 삶을 좀 살았으면 네. 좋겠습니다. 맞아요. 내 주변에 우리 이웃에 사실 예전 같으면은 윗집에 누가 살고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 다 아는데 요즘 세상은 좀 안 모르죠. 그렇잖아요. 그게 좀 안타까운데 좀 맞아. 그런 문화가 좀 예전으로 돌아가서 음. 위에 집에 누가 살고 아랫집에 누가 살고 좀 힘든 분이 누가 있는지 맞아, 돌아보고 맞아. 좀 더 매일매일 좀 나누는 그런 좀 한 해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우리 선정 씨는 얼마 전에 그 신랑도 같이 연탄봉사를 네. 했는데 네.
추웠어요. 근데 연탄 봉사를 하니까 거기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흐뭇하게. 이만큼 쌓여있는 연탄을 보면서 올 겨울을 잘 날 수 있겠구나. 아주. 그분이 좋아하시니까 저희도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아, 이게 따뜻한 거는 그분만 느끼는 게 아니라 같이 섬기고 나누는 사람도 같이 느끼는구나. 네. 아, 나누는 게 같이 따뜻해지는 거구나. 맞아요. 이제 그런 따뜻함을 나누면 더 따뜻한 겨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혹시 우리 북한 패널분들 중에서도 내가 그래도 힘들었잖아요. 힘들었지만 뭘 나누는 게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혹시 그런 게 네, 있으셨는지. 제가 그 2022년도에 그 행복마을 관리소라는 곳에서 일을 잠깐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취약계층 할머니들을 가서 도와주기 일을 했었는데 정말 이게 남한에는 겨울은 그래도 춥지 않잖아요. 마음이 추운 사람이 정말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할머니들을 보니까 정말 곰팡이진 집에서 막 살고 계시고 자식들도 있는데 이제 돌봄이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를 하는 그 수익을 갖다가 그 할머니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간장 그다음 쌀 이런 거를 이제 다 갖다가 해줬어요. 그거를 너무 한 몇 예쁘다. 개월 그렇게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너무 이제 힘이 됐나 봐요. 할머니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나눔을 통해서 제가 더 뭔가 그쵸. 기뻐지는 거예요. 네. 야, 내가 탈북하더니 이렇게 도 되는구나.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뿌듯함. 그래서 맞아. 앞으로도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런 나눔은 계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맞아. 마음도 미인이야. 저는 반성해서 반성 왜요? 왜 지금까지 저 살면서 이렇게 한 번도 나눠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거 혜민아, 이거 좀 안 나눴구만. 내 배가 나누라. 내 배 부르고 내 등이 따시다고 살게 급급해서 한 번도 아직도 나눠본 연탄 봉사 많이 적이- 한다우. 알아보라우. 같이 가고 싶어요. 한 번도 없어서 저도 여기서 새 생명을 얻었는데 음식을 나눈다는 건 북한에서 생명을 나눠주는 거였거든요. 네. 여기 맞아. 쌀이 넘쳐나는 곳인데 저도 꼭 나눔을 실천하고 싶어요. 네, 우리 서정우 목사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어느 날 제가 이제 녹화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이제 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네. 평양까지 얼마나 걸려?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비행기 타면 백두산까지 1시간이면 갈 거 얼마 안 걸려. 이 얘기를 하면서 아차 싶은 거예요. 지금 겨울에 우리 집에 안 입는 패딩들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막 웃으면서 얘기하긴 했지만 그게 그려졌거든요. 막 그 소연 씨가 8살에 막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이거 진짜 크게 우리가 노력 안 해도 저들한테 최소한 온도 1도라도 올려줄 수 있을 텐데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깝게 다가온 오늘은 더 그런 것들이 좀 사무치게 다가온 날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모습으로는 또 웃음으로 또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소소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남북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멈추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 자요! 감사합니다. 만나고 싶었어요. 1호 탈북민. 빠밤. 내려주세요. 과연? 온순한 성격이다. 그러면 나는 어떤 친구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또 4월 27일 날 광명시장 확정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먹고 뭘 드셨다고요? 풀던가 도망치던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감옥이 그러니까 구치소에